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암에 대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그래야 내 머릿속에 어떤 치료 계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원을 결정을 해야 내가 어떤 병원으로 가서 치료할 건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주는 기관까지 있을 정도예요. 이런 정보를 주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서 어떤 병원에서 가장 임상 케이스가 많았고 치료율이 높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의사한테 맡길 건지 사실은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저한테 와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의사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아주 공감대가 좋아가지고 만족하고 하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맡겼는데 뭐 내가 말하는 것 한마디도 들어주지도 않는다, 또 누가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 물어봐도 답도 안 해준다, 이거는 서로가 안 맞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선택한 의사하고 이런 서로 신뢰가 안 쌓인 거예요. 그래 되면 서로 신뢰가 없으면은 치료율도 떨어져.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준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항암이나 방사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표준 치료가 끝나고 나서 관해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만에 하나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쓸 수 있는 약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약들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본인이 조금 더, 만약에 그래 약이 부족하다 할 때는 관해된 상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다른 면역 관리라든지 어떤 유전자적인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앞으로 쓸 수 있는 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약이 없고 치료법이 없다 그럼 나 재발되고 나면 나 이거 큰일 나네, 잠 못 자죠, 불안하고. 그런데 내가 이런 이 상황이 됐을 때 보니까 어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치료법들이 나와 있어, 앞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치료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불안감도 사라질 수가 있고, 불면증도 안 오죠. 그러면 치료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일종의 보면은 설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 어때요?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짓잖아요. 이것도 암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치료하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하고, 설계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중간에 어때요? 뭐 착오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후회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에 임하면은 아마 훨씬 치료율이 높아질 겁니다.